지식보다 먼저 반응하는 건 언제나 몸입니다. 건강은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라 몸의 언어입니다. 몸이 먼저 아는 건강 지금 시작합니다.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피로감, 소음을 줄였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부종, 약을 먹어도 계속되는 고혈압과 저혈압, 혹시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물백 소금일의 기적의 저자 문영권입니다. 오늘의 나눔 주제는 들어온 만큼 빠져나간다. 물과 소금의 흡수와 배설입니다. 물이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리 마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이 함께하지 않으면 수분은 몸을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속 물길과 소금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정말 생명을 지탱하는 기본일까요? 맞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약 60%를 차지하고 세포 안팎을 오가며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이 제 역할을 하려면 소금, 즉 나트륨과 염소 같은 전해질의 도움이 필요하죠.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일까요? 물은 혼자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은 몸속 깊은 곳까지 데려가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의 주인공이 바로 소금, 그 안에 있는 나트륨과 염소 이온입니다. 물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까요? 물은 마치 자석처럼 한쪽은 플러스,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를 띠는 독특한 분자입니다. 그래서 물은 전기를 띠는 성분과 밀고 당기는 반응을 하죠. 이 성질이 있어 물은 생명활동의 용매, 즉 녹이고 실어 나르고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부릅니다. 물이 그렇게 건강에 좋다면 그냥 마시기만 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물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열쇠는 바로 소금 속에 들어있는 이온, 즉 나트륨과 염소입니다. 나트륨은 마치 물이라는 택배 상자를 들고 세포라는 집 앞까지 도착하는 배달 기사입니다. 세포 막에 있는 나트륨 포도당 운반체와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 나트륨에게 문을 열어줄게, 어서 들어와 라고 말해주는 출입구 역할을 하죠. 나트륨이 이 문을 통과하면 그 뒤를 물도 자연스럽게 세포 안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삼투압 작용입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간다고 끝일까요?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야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는 마치 건물 내부의 공기와 온도, 산도를 조절해주는 환경 관리자입니다. 염소가 세포 안팎의 산도 균형을 맞춰 주어야 물과 이온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염소는 우유산을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우유산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는 강력한 소화액이죠. 동시에 몸이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트륨은 물을 세포로 이끄는 택배기사, 염소는 그 물을 잘 머물 수 있도록 돕는 환경관리자. 이 둘이 함께 할 때 우리 세포는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고 신경신호, 근육 수축, 소화, 해독 등 모든 생명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만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금이 없으면 물은 세포에 머물지 못하고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건 물이 흡수되게 만드는 소금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나가는 것도 생깁니다.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열쇠 하나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오늘 나눔의 주제 들어온 만큼 빠져나간다는 바로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 한 잔, 소금 한 꼬집, 그 조화가 우리 몸을 어떻게 깨우고 지키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삼투압은 왜 중요한가요? 삼투압은 물이 어디로 이동할지 결정하는 힘입니다. 짠 쪽으로 물이 끌려가죠. 예를 들어 오이에 소금을 뿌리면 물이 빠져나오고 건포도에 물을 담그면 물을 잡아당겨 빵빵해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투압이 물의 흐름을 결정하고 이 흐름은 곧 생명을 움직입니다. 물과 소금의 흡수는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소장은 스펀지처럼 물과 나트륨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트륨과 포도당이 함께 들어갈 때 물도 따라 들어옵니다. 흡수된 물과 나트륨은 혈관으로 들어가 혈액량을 늘리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물과 소금은 어떻게 빠져나가나요? 신장은 우리 몸속의 정수기입니다. 이 정수기가 소변이라는 배수구로 과잉 수분과 과잉된 나트륨을 배출하죠. 또 땀이 흐를 때 몸 밖으로 나트륨과 물을 내보냅니다. 항이뇨 호르몬이나 알도스테론 같은 호르몬이 물과 소금을 재흡수하게 돕고 필요한 만큼 남기고 내보냅니다. 필요한 만큼 남기고 나머지를 내보낸다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물과 소금의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친구입니다. 몸속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삼투압이 올라가고 물은 혈관 속으로 몰려듭니다. 그 결과 혈압은 오르고 몸은 붓고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과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과로하게 되죠. 마치 춤에서 나트륨이 너무 강하게 이끌어 물이라는 파트너가 비틀거리며 주변과 충돌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이 지쳐버려 신부전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트륨이 부족하면 물은 삼투압 균형을 잃고 세포 안으로 과도하게 들어갑니다. 세포는 마치 풍선처럼 불어오르죠. 특히 뇌세포가 부풀면 두통, 혼란, 경련, 심하면 홍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건 마치 나트륨이라는 리더가 사라져 물이라는 파트너가 무대로 뛰쳐나가 무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나트륨 없이 물만 마시게 되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 저나트륨 혈증이 생깁니다. 이제 뇌세포에 물이 가득 차 뇌부종, 의식저하,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물도 너무 부족하면 문제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점도가 높아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세포는 쪼그라들고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며 피로하고 집중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금이라는 미네랄이 없으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과 소금은 함께 들어오고 함께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 순환이 바로 우리 몸을 살리는 생명의 리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몸의 신호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분이 소금은 줄여야 한다고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소금이 부족하면 몸 안에서는 조용한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소금 부족이 신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소금, 특히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정수기의 필터가 막히게 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체해 균형이 깨지고 두통, 부종, 혼란이 오며 심한 경우에 뇌에 물이 차는 부종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혈류량도 줄어
신장에 혈액이 덜 가고 급성 신부전, 독소, 축적, 신장 기능 저하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염소가 부족하면 칼슘염이 쌓여서 신장 결석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변 볼 때 통증, 옆구리 통증, 혈뇨가 나타날 수 있죠. 소금 부족은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장을 고장내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몸이 붓기도 합니다. 몸이 부으면 소금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금 부족이 체액 정체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체액이 조직에 고이면서 손, 발, 얼굴이 붓고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체중도 늘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적절한 소금 섭취로 체액의 흐름을 회복해야 부종이 가라앉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위장이 약하고 변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염소는 위산의 주 원료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염소도 부족해지고 위산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음식이 잘 안 녹고 소화 불량, 복부 팽만감,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장내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위염, 장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맛이 아니라 소화력을 만드는 핵심 물질입니다. 소금 부족이 혈압과 피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 버립니다. 혈액이 온 몸에 도울 힘이 약해져서 저혈압, 어지러움증, 심하면 실신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혈액량이 줄면 노폐물이 쌓이고 만성 피로감, 무기력이 따라옵니다. 혈압을 무조건 낮추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안정적인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금 부족은 운동 후 쥐가 자주 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땀을 흘리면 소금과 수분이 같이 빠져나가는데 물만 보충하고 소금을 보충하지 않으면 신경신호가 약해지고 근육 수축이 조절되지 않아서 종아리, 팔 등에서 쥐가 나고 경련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꼭 물과 함께 미네랄이 포함이 된 소금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소금 부족은 만성 피로나 관절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림프 순환이 느려지고 전신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이 염증은 만성 피로, 관절통, 근육통으로 나타나고 특히 무릎, 허리 등 관절이 아주 아픈 분 중 나트륨 부족으로 염증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염증을 다스리고 싶다면 적절한 소분 섭취로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소금은 단지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생명 리듬을 조율하는 미네랄입니다. 신장의 정수기 역할부터 소화, 혈압, 신경, 근육, 염증까지 온몸의 작동을 돕는 보이지 않는 조율자입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위험한 파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을 드실 때 작은 소금 한 꼬치도 잊지 마십시오. 그 한 꼬집이 우리의 몸을 지켜줄지 모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이 왜 문제를 일으키나요? 소금, 특히 나트륨은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꼭 필수적인 전해질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 가까운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다시 흡수하는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빌테처럼 작용하는 사구체와 세뇨관이라고 하는 구조는 바로 나트륨이 있어야만 원활히 작동을 합니다. 왜 나트륨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신장은 나트륨 농도와 차이를 이용해 수분을 재흡수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삼투압 작용이 약해져서 물이 적절히 걸러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변량이 지나치게 줄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많아지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기준으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를 판단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재흡수 과정 전체가 혼란에 빠지며 중요한 미네랄과 수분까지 배출하거나 노폐물이 걸려지지 않아 쌓이게 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집니다. 신장에 공급되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사구체라는 필터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고 결국 정수기처럼 필터가 막히는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혈중으로 인한 신기능 저하, 나아가 급성 심부전의 경로입니다. 쉽게 말해 볼까요?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은 나트륨이라는 전해질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필터는 정지되거나 오작동하고 결국 독소는 걸러지지 않고 쌓이고 수분도 재활용되지 못해 몸은 탈수와 중독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트륨 부족은 단순한 저혈압, 무기력, 경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 기능 저하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건강한 수분 섭취를 위해 적절한 수분 섭취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한마디가 있는데 물만 마시지 마십시오. 소금과 함께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세포를 깨우고 신장을 살리고 뇌와 심장을 지킵니다. 오늘은 들어온 만큼 빠져나간다. 물과 소금의 흡수와 배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적당해야 건강하다. 물과 소금의 황금 비율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몸은 늘 먼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조금만 더 잘 반응하면 됩니다. 오늘도 몸이 먼저 아는 건강, 문영곤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